내추럴 C 제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는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양제라는 거, 밥 말고 영양제라는 거를 먹기 시작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제일 처음에 먹었던 영양제가 비타민 C가 아닐까 싶어요. 종합 영양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야, 너 뭐 먹냐? 이랬을 때, 아, 나 비타민C 정도는 먹지라고 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런 영양소인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나 누구나 다 먹고 있고, 아이들도 심지어 다 먹고 있고, 식탁에 정말 한두 병씩은 꼭 있는 그런 비타민C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 비타민C 제품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비타민C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온 가족에게 고마운 영양소 비타민 C라고 나와 있네요. 보니까 어린이한테도 청소년한테도 성인한테도 흡연자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 보시면 청소년도요, 활성산소 제거라는 말이 있고 성인한테는 항산화 작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흡연자한테도 활성산소 제거라는 말이 있어요. 보니까 온 세대를 아우르면서 비타민C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보니까 대체로 활성산소하고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알게 되겠네요. 이 차트를 보면. 그러면 이제 비타민C에 대해서 우리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볼까요? 예쁜 그림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좋은 점은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점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비타민C가 우리 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걸 알게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내가 비타민C 관련 영양제를 먹는데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데 이 정도 때문에 내가 먹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이거는 좀 기본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만 가지 역할 중에서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역할 중에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만 추려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항산화 작용이라는 걸 한대요. 항산화가 뭘까?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항산화가 뭐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1991년에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세상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한 그 질병의 원인의 한 10% 정도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더라. 근데 나머지 90%는 연구를 해보니까 활성산소더라.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활성산소가 뭔지도 몰랐던 그 시대에. 그러면 활성산소? 그러면 활성산소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데, 그럼 이 활성산소를 잘 관리를 하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노화를 좀 늦출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좋아. 알겠어. 그럼 활성산소를 관리하면 좋겠는데, 이 활성산소는 그럼 도대체 뭐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나? 일단 눈을 뜨고요. 눈을 뜨면 음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숨을 쉬기도 해요. 숨을 쉬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할 때에는 분명히 내 몸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음식과 산소에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간식을 먹으면 걔가 몸 안에 들어와서 산소를 만나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 산소를 만나서 걔네 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먹은 단백질, 탄수화물, 또 뭐 있죠? 지방. 이 세 개를 이게 영양소가 에너지가 되는 과정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세포 안에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 이 미토콘드리아 이게 세포예요. 세포를 이렇게 단면으로 그림 보이시죠? 세포를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봤을 때 세포 안에는 무수히 많은 그 일하는 그 공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여기 이렇게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내 생명을 영위해가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면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걔네 둘이 만나가지고 에너지를 막 만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이를 기를 수도 있고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면 보통 우리가 무엇을 만들잖아요. 어떤 제조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찌꺼기가 나오고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이 과정 중에서 불완전 산소라는 것을 만들어낸대요. 근데 이거를 활성산소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활성산소를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비교를 하기도 하고 산소 찌꺼기라고 말을 하기도 한대요. 근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활성산소는 늘 나오는 건데 이 활성산소가 어떨 때 많이 나오냐? 대체적으로 이럴 때, 그냥 자외선 받을 때, 신진대사가 일어날 때, 아니면 염증이 있을 때, 아니면 오염물질을 우리가 접촉을 했을 때, 담배를 피울 때, 아니면 뭐 방사선을 쬐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누가 나의 기분을 나쁘게 했을 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끼어들었을 때 굉장히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나 현대인들은 음식물 섭취함에 있어서도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태워줄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그 기초적인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다 타지 못하고 남아버린 미처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남아버린 찌꺼기들이 몸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요. 활성산소가 현대인들은 안 그래도 많대요. 그럼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그럼 당연히 비타민 C가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우리가 그 대표적인 항산화,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줄여주는 거를 항산화라고 하거든요. 이 항산화 를 할 수 있는 거는 효소가 있고 영양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영양소 중에서도 항산화를 하는 영양소 중에서도 비타민 C가 있는데 이 비타민 C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이라는 말은 물질이 이 어떤 물질이 물에서 녹는 성질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물이 70%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70%에서 일어나는 찌꺼기들을 이 비타민 C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막 활성산소를 막아줘서 항산화 작용을 잘 처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활성산소를 비타민 C의 수용성 성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막아내서 이겨낼 수 있다. 활성산소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꼭 항산화라고 하는 말이 같이 붙어오는데요. 아까 이 차트 앞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성장, 분화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포가 상처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있게 된다면 이 옆에 보세요. 면역력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면역력은요, 여러분, 내가 아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몸 안의 자연스러운 힘이에요. 근데 이 면역력을 잘 지켜내려고 우리 몸 안에서 정말 무수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몸 안에 항산화 영양소, 즉 비타민 C가 충분하다면 면역력을 지키는 데에도 많이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비타민 C를 섭취하게 되면 콜라겐이 형성이 된대요. 근데 콜라겐 형성을 어디서 하냐면 여기 그림을 보세요. 요거는 혈관 같죠? 혈관인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근육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뼈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갖 신체의 결합 조직을 만드는 콜라겐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잘 합성을 하려면 물론 우리 그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을 만드는 구성 성분인 단백질이 충분하다면 비타민 C가 들어가서 아주 쫀쫀하게 혈관도 탄력 있게 근육도 탄탄하게
뼈도 튼튼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성장기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필요한 근육이나 아니면 저 뼈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겠죠. 비타민 C가요.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비타민 C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몸속에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 수 있나? 아니요. 사람이나 그 기니피그는요. 우리는 그럼 기니피그하고 같은 레벨인가요? 인체 내에서 합성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꼭 외부에서 비타민 C를 먹어줘야 되는 거고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도 되게 많잖아요. 과일, 야채. 그런 것도 같이 많이 드셔주시면 좋은데, 보세요. 섭취해도 우리가 먹어도 몸속에 남아있기 힘든 비타민 C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 평균 그냥 필요량의 미만 섭취자의 퍼센테이지가 72.7%. 물론 2018년 통계이기는 하지만 지금 뭐 한 세월이 뭐 몇 년 흐르기는 했지만 이 통계가 되게 좋아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먹는 식습관이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C는 섭취 후에 체내에 오래 남아있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요. 몸 안에 축적되지 않고 일을 다 하고 나면 다 쓰일 곳에 쓰이고 남는 게 있다면 몸 밖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충분한 양을 섭취를 하는 게 우리 몸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럼 비타민 C 바로 알고 제대로 섭취해 주세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를 해도 배출된다. 그래서 필요량을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밥을요, 뭐 저희는 일일 이식을 합니다만 보통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삼시세끼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시간을 맞춰서 음식물을 먹는 게.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먹어주면 좋겠고 공복보다는 식사 직후에 섭취를 해주는 게 좋고 사실은 식사 중간에 먹는 게 더 좋아요. 소화 효소를 위해서는. 그리고 저녁보다는 아침에 먹는 것이 더 좋다. 근데 저희 아세로라 C 같은 경우는 합성 비타민이 아니기 때문에 천연 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세로라 체리, 감귤, 딸기류, 키위 뭐 이런 식품 등에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아, 그러면 아세로라 C 그럼 우리 뉴트리라이트에 있는 아세로라 C 너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니? 볼까요?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C의 시작은 당연히 칼렌보그 박사님한테서 시작을 했겠죠. 1930년대 당시에는 아주 생소했던 식물의 고유 영양에 주목한 칼 램보그는 생각했습니다. 비타민 C도 뉴트리라이트답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뉴트리라이트답게 만드는 건 뭘까? 한번 볼까요? 일단 보세요. 씨앗, 묘목부터 섬세하고 철저하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는 아세로라 체리가 우리가 늘 봤지만 한 종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65종의 아세로라 체리 중에서 비타민C 함유량과 열매 수확량이 가장 높은 5가지 품종만을 선별해서 묘목에서 1년 반을 방건조 극한지대에서 2년을 견뎌낸 나무만이 원재료로 인정받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영양소로 태어나기까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씨앗에서부터. 아주 극한지대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여러분 식물 영양소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농축된 아주 질이 좋은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을 거예요.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영양소잖아요. 식물 영양소는. 그것들이 사람 몸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세로라 체리 재배에 아주 이상적인 환경,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이라고 하네요. 이걸 보니까 이게 영상인데 사실은 제가 화면 캡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농장에 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선된 아세로라 체리 묘목들은 적도 부근에 광대한 이 우바자라 농장에서
정성 들여서 키워집니다. 연중에 햇빛이 내리쬐어서 아세로라 체리 재배에 아주 이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동네 그 길거리에 길가 옆에 있는 텃밭에서 키우는 그 상추랑 고추랑 토마토 가지고 유기농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최적의 수확 시기를 모니터링 한대요. 그래서 수확은 열매가 아직 푸릇푸릇할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매의 당분을 모니터링해서 당분은 되게 낮을 때, 그렇지만 비타민C 함량이 되게 높을 때, 그때 열매를 수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양질의 그 영양 성분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 차트는 저희가 어저께 밤에 저희 그 그룹 미팅에서 그 WX 공부하면서 나온 차트인데 제가 잠깐 빌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 차트를 제가 왜 넣었냐면은 천연 원료 비타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차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뭐 비오틴,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비타민 C도 있고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이 줄이요. 서로 다 도움이 되는 걸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비타민을 먹게 되면 이게 흡수도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몸에서 반응도 별로 없겠죠. 그리고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양소를 우리 몸이 단일 영양소로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아주 많은 영양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걸 먹어주면 좋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비타민C도 가운데 보시면 이 노란 줄을 보세요. 플라보노이드라든가 비타민 B12라든가 FE, 철, 구리, 그 다음에 셀레늄 이런 것들하고 만나면 굉장히 이게 증폭적으로 더 효과도 좋고 흡수도 잘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표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양소를 지키는 농축, 가공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수확한 열매는 우바자라 공장 안에서 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공장 안에 가공시설로 빠르게 옮겨져서 역삼투압 방식으로 열매의 수분만 쪽 제거한 다음에 저온으로 살균하고 고온에서 순간 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세로라 체리가 가진 영양소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릴 그 데모니 있는데요. 이게 저희 제품이잖아요. 이게 아세로라 씨 제품이에요. 굉장히 제가 안 보이죠?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겠네. 자, 그러면 다 차트를 내리고 제가 나중에 데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공정을 보시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번호가 매겨져 있죠. 브라질 우바자라라고 화면에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다 썼죠. 기계가 쓴 게 아니고요. 2016년 에이프릴이니까 4월이네요. 4월 2일 뭐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아세로라 체리의 품종명, 모종 시기, 수확 시기, 농축, 가공 시기 등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아까 우리 원료부터 씨앗부터 우리 관리하고 땅부터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기록되고 관리됩니다. 기록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제품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더 나은 제품이 계속 발전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제품은 모두 다 이렇게 그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같지만 사실 들으면 비타민 C 나 먹고 있는데 너네도 있어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비타민 C를 아는 것 같지만 아세로라 C는 다르다. 아세로라 체리에서 태어난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 C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원하시면 스폰서 분들이나 소개시켜 주신 분들하고 같이